지금은 거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행정구금에 저항을 하려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단식 투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182일이나 단식 투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석방을 해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석방당하기 전에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핸드폰을 주고 갔어요. 연락하려고. 그랬더니 밀반입을 했다고 그걸로 기소를 해서 결국 이분을 1년 넘게 감옥에 가둡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이슬람 지하드로 팔레스타인 민중한테 신망이 정말 높으신 분, 정말 높은 유명한 사람인데도 이분, 그리고 그래서 그 행정구금에 항의하면서 단식 투쟁을 엄청 많이 성공을 했었는데 결국 작년에는 사망하셨고, 이거를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암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잠깐 일시 휴전 일주일 정도 하면서 여성 수감자를 몇 명을 풀어줬는데, 그 중에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정말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테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평범한 주민이시고요. 이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 불이 났어요. 차에 불이 나서 이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군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인놈들이 테러범이라고 차에서 못 내리게 해서 불타서 화상을 저렇게 입으신 거고, 감옥에서 치료도 계속 못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사회 내에서 계속 이분 석방 운동이 크게 있었는데, 작년에 다행히 석방이 되셨지만 이때 같이 석방됐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붙잡혀 가세요. 아까 말한 그 행정구금으로 누구나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되게 그 비폭력적인 수단을 많이 사용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왔고, 아랍 지역이나 전 세계에 굉장히 귀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진, 탱크에 맞선 맨몸으로 돌을 던지는 이런 사진들이 되게 유명하죠. 이 친구는 일주일 뒤에 결국 살해당했었는데, 지금 근래에 있었던 일로 2018년에도 또 가자지구 주민들이 귀한 대행진 80%가 난민이니까 이스라엘 원래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냥 국경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임의로 설정해 놓은 그 경계까지 행진을 하는 비폭력 시위가 엄청 크게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을 엄청 공격했고, 이때 이스라엘의 공격 기본 원칙이 그 다리를 쏜다는 거예요. 다리를 써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스라엘 군의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많이 다리를 잘려서 직업을 잃고 꿈을 잃고 뭐 이런 다리를 잃는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그 마취제를 안 넣어주는 그 마취제 반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애기들이 다 팔다리를 하루에 10명 이상 매일 마취제 없이 팔다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 땅에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비폭력 투쟁에 전 세계에서 같이 해달라고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BDS 운동입니다. 그래서 BDS가 보이콧 다이베스트먼트 생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그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 그 점령에 공모하는 기업들의 투자 철수를 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 무기를 판매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제재를 해서 이스라엘을 그 압박을 해야 된다. 이 압박을 여태까지는 뭐 계속 뭐 평화 협상을 하느니 이스라엘과 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느니 그랬는데, 그런 지금 70년 넘는 역사 동안 이게 그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같이 그 해방 세상을 앞당기자고 그 요청을 계속 2005년부터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비폭력 투쟁에는 하마스나 그 파타나 그냥 그런 모든 정치 세력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 주민의 그 요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가자 학살이 시작된 뒤로는 더 구체적으로 그 타겟팅들을 좀 확장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되게 엄밀하게 그 타겟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불법 군사점령과 식민화에 공모하는 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좀 몇 군데만 선정을 해서 한 개 압박을 하고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타겟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그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헛, 버거킹, 파파존스 이런 데들이 가자지구 가서 학살 잘 하라고 이스라엘 군대에 무료로 음식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규탄을 해도 입장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 대해서 저희 그 BDS 운동에서가 아니라 그냥
중동 전 지역에서 자발적인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고 그 뒤로 이 운동에서도 이 자발적인 운동을 받아서 같이 보이콧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HD 현대 보이시죠? 지금 한국 기업 중에는 제 대표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JCB나 캐터필러 이런 데도 다 굴착기 판매하는 기업들인데 볼보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HD 현대를 제일 중요한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는 사실은 저희한테 2010년, 2011년 그 정도부터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이나 캠페인을 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티니안 홈 디몰리션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부수는 사진에 현대 장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를 제일 많이 보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현대를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현대 장비가 집을 부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불법 전쟁 범죄에 상응하는 불법 정착촌을 짓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집을 부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착촌을 짓는 거는 불법이라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JCB라는 영국 기업도 있는데 그 영국 기업은 같은 이유로 지금 정착촌 짓는 데 사용된다고 유엔이 공모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JCB는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HD 현대는 빠졌거든요. 그 빠진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HD 현대가 자기네 거는 정착촌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답변을 보냈고 그 답변을 받고 그 유엔에서 저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이 HD 현대를 뺐는데 너무 황당한 게 그냥 검색 조금만 하면 이렇게 최근에도 사용됐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게으르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29일에 HD 현대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현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거는 2017년에도 우말 히란이라고 이거는 팔레스타인 점령지 쪽 말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마을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도 팔레스타인 인구가 20%예요. 그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사람이 20%나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억압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아파르테이트라는 규정이 서한지구나 가자지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하는 것만 봐도 아파르테이트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네게부 사막 거기에 있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파괴를 해서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HD 현대 보이콧을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도 요청을 하셔서 같이 보이콧을 운동을 조금 했었고요. 작년에 사실은 이렇게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하기 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중요한 마을이 마사페르 야타라는 데였어요. 왜냐면 여기 주민이 1200명 정도가 되게 넓은 지역에 살고 계신데 그 마을 전체를 이스라엘이 부수겠다고 군사 훈련하는 데 쓰겠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써도 된다고 확정 판결이 작년에 났고 거기 마을을 부수는데 HD 현대 기계들이 쓰여가지고 그거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들어서면서 자행했던 인종청소 이후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의 인종청소다 하고 여기가 제일 국제 저희 연대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마을인데 지금은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를 가장 심각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BDS 운동에서 보이콧 조직해달라고 가장 강하게 요청하는 데가 그 쉐브론이라는 데예요. 여기가 지중해에 있는 가자지구 천연 자원을 무단으로 수탈해 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한테 당연히 라이선스를 받아서 돈을 내고. 그래서 한국은 GS 칼텍스더라고요. 그래서 GS 칼텍스가 GS 자본이 절반이고 쉐브론 자본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보이콧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런 BDS 운동들이 계속 성공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그 연금 펀드가 지금 이스라엘 채권을 투자 철회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세력들이 예전부터 이스라엘 노총, 우리로 따지면 민주노총 같은 히스타드 루트라는 데를 보이콧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히스타드 루트의 위원장이 최근에 가자 폭격에 사용된 포탄에 쓴 메시지가 우리의 인사를 보낸다 해요. 인사가 무슨 뜻인가요? 가서 죽이겠다는 건데 그 죽이는 게 자기네 인사인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 이 포탄에 메시지 쓰는 거는 이 사람이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유행이에요. 이스라엘 정치가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들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인의 일탈이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스라엘 노총은 그 집단 학살을 계속 하라고 전쟁 자금을 정부에 조달할 수 있게 임금에서 뭐 이렇게 공제를 해서 정부한테 지원을 한다 이런 합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식민 체제의 그냥 일부예요. 일부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수탈이나 억압도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은 그동안도 계속 요청을 해왔지만 특히 지금 이 가자지구 집단 학살 국면에서 이스라엘과 모든 공모를 끝내고 이스라엘 무장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호소문을 계속 긴급하게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소에 응해서 바르셀로나에서도 그 전쟁 물자 운반을 하는 선박에 하역을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이 초반에도 있었고 지금 작년에 그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미국에서 제일 큰 노조 중에 하나라는 여기서도 사실은 저는 되게 뒤늦은 선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2만 명 정도 가자주민 살해당하고 나서 자기네들도 이 BDS에 동참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들도 계속 BDS 동참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도 휴전을 요구하고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를 만들거나 보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연대운동이 엄청 많아서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많은 뭐 노동자든 그냥 시민들이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보건의료 노동자면 저는 팔레스타인의 의료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식으로 하고 구글 노동자들이 원래도 이 앞서서부터 엄청 열심히 그 팔레스타인의 연대운동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구글이랑 아마존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철회하라고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지금도 최근에 뭐 이스라엘 투자 그 기술 설명을 하는 그런 행사에 구글이 지원을 해서 구글 엔지니어가 한 명이 가서 그 현장에서 항의하는 발언을 했다가 바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정말 전에 없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일본 활동가들이 또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 노동자분들이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은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업체인 엘빗이라는 무기 업체랑 거래를 하던 이토추 상사랑 에어크래프트 서플라이 이 두 회사가 관계를 끊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에 무기 엠바고를 해야 된다는 서명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예멘이 홍해를 봉쇄하는 바람에 뭐 이스라엘한테 되게 중요한 다른 루트가 인도였는데 인도에서도 수상운송노동자연맹이 이스라엘 보이콧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 많은 연대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HD 현대 노동자들도 만나고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연대를 해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노드돌이라는 단체가 있고 이 노드돌만이 아니라 그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이 엄청 팔레스타인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랑도 많이 만나고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으로도 그 발표를 요청하셔서 저희 활동가가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식민지배 해방운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가 지금 제외 동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중거점이 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잘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만이 아니라 지금은 167개 단체가 긴급행동을 꾸려서 격주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주말에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인 시위도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이스라엘은 점령군이 자기네 공식 계정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편이거나 테러리즘 편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편을 안 들면 무조건 테러리즘의 편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심지어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정의와 해방의 편이고 정의와 해방의 편에 팔레스타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운동을 이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연대자들이 특히 백인 연대자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 자기네가 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 연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해방을 위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건을 같이 만드는 거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미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드는 운동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집회를 하거나 사람들이 쓴 글을 읽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의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진보적인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대의에 동참하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얘기해달라고 우리 목소리를 퍼뜨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우리하고 왜 연결이 돼 있느냐. 지금 남아공에서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이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의 해방은 남아공의 해방은 불완전하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학살을 상시적으로 당하고 있고 언제든지 다시 집단 학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자유는 연결돼 있고 이 문제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팔레스타인 활동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타이드 철폐 운동에 연대를 했는데 이게 철폐될 때까지 그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날이 그냥 빨리 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아파르테이트 식민 지배가 끝나는 길에 여러분이 앞으로도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이 라마단이라고 이슬람 최대 명절이에요. 명절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라마단 기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더 많은 눈이 우리 팔레스타인에 특히 가자 지구에 그리고 라파 특히 지상군이 들어가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